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 탐정입니다. 테마를 잡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23년 넘게 부동산 개발 경매 아무튼 뭐 건설, 리모델링, 창업 아무튼 많이 하다 보니 아는 게 부동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강의나 부동산에 대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우리가 부동산 탐정이지 않습니까? 테마가 뭐예요? 부동산 탐정. 부동산 탐정. 하다 보니 부동산 관련 사건, 사고. 부동산 관련 사건, 사고, 부동산에 관계된 민사소송, 형사소송 이런 거를 저희가 자문을 해드리고 있잖아요. 자문, 증거자료 수집. 지금 2020년도 8월 5일 부자로 뭐가 됐죠? 우리가 이제 공식적으로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가 있고, 공식적으로 영업행위를 할 수가 있고, 그 서비스업을 진행해서 용역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블루칩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사건, 사고 피해자분들이 저한테 연락이 와요. 좀 이런 것 좀 파헤쳐 주시라. 파헤치다 보니까 좀 조사를 해 주시라. 용역 업무도 이렇게 의뢰를 하고 상담을 하고 하는데, 음, 저희는 수사기관은 아니니까, 그다음에 이무대리권 있는 제가 변호사도 아니고, 하지만 저희가 업무 진행하는 데는 이무대리인 변호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탐정이라는 일반 사람들의 식견으로, 어, 일반 사람의 식견으로 피해자들을 의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부동산 탐정이잖아요. 저는 부동산 탐정만 하는데 부동산 문제와 관련돼서 사건 사고 발생에 따르는 정보를 탐색하는 거예요. 탐정 업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분이 정말 피해를 준 사실이 있는지, 그러면 어떠한 식으로 피해를 줬는지, 그리고 피해자의 어떤 사건 사고의 권리를 구제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협조를 해드리는 거죠. 그게 부동산 탐정위원회 역할이죠. 어차피 대한민국은 변호사, 그다음에 조사, 경찰, 조사, 그다음에 그 이후에 상위 어떤 형사처벌을 주는 곳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증거 자료 수집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건 사고의 피해자분들이 저희 부동산 탐정에 의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 사건을 이제 파헤쳐 가는 역할을 하는 거죠. 정말 탐정입니다. 특정 부분이 뭐냐면 부동산 분야라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탐정이 어떻게 사건 해결을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사건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것이 불합리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의견도 들을 겸,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한번 속속들이 파헤쳐보는 그러한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부동산 탐정, 일명 부동산 부탐 외전입니다. 외전. 부탐 외전. 일단은 어제 저에게 고객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사건이 본인이 사기 피해자고,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 그 저 이미 지금 재판 진행 중에 있는데, 결정은 1차, 2차까지는 결정이 났고, 지금 대법원에서 지금 진행 중인데, 대법원 지금 진행 중인데,
본인이 당한 그 사례가 하도 억울하고, 그리고 지금 그 일을 저지른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뭐 말씀드릴 수 없죠, 저는. 하지만 뉴스 보도에 나왔대요. 뉴스 보도에 나온 자료, 뭐 이런 거를 활용을 해서 요렇게 진행되는데 본인들은 피해를 당했는데 어떻게 피해를 당한지 모르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당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할 수 없고, 또 하나는 조사 과정에서 형사 조사 또는 국세청에도 뭐 어떤 제보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쪽에서 진행되는 과정이나 기타 외의 어떤 각종 기관 조사기관청에서 뭐 좀 그렇게 좀 명확하게 하고 있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여론에 대해서 좀 알리고 싶은 그런 게 있어서 저희 부동산 탐정에 정식적으로 의뢰를 해 오셨습니다. 음, 저는 공익을 위해서 여러분들께 이런 사건에 앞으로 휘말리지 마십사. 라는 차원에서 경각심을 갖자는 차원에서 어, 이 일을 벌린 그 X에 대해서 어, 한번 어떤 식으로 했을까라는 한번 분석을 해보시게요. 탐정의 눈으로, 부동산 탐정의 눈으로, 아셨죠?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이분 의뢰인께 물어보니까 이미 뉴스 보도가 여러 차례 좀 나왔대요. 그래서 어디에 그게 나와 있나요? 그러니까는 뭐 뉴스 방송국 들어가도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유튜브에서도 알 수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검색을 했습니다. 근데 검색 단어를 뭐 어떻게 쳐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아무튼 뭐 전주 MBC 뭐 이렇게 한번 쳐보기도 해보고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여러분. 예? 한번 영상을 보시게요. 한번 찾아가는 것도 여러분 같이 찾아보게요. 아셨죠? 자, 여러분 검색을 한번 해보시게요. 어, 부동산이니까. 그다음에 사칭을 했대요. 한번 보겠어. 부동산 박사의 투자.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이런 내용들인 것 같은데. 뭐 여러 개가 있네. 부동산 박사의 뭐 이런 거. 부동산 박사의 부동산 박사님의 어, 투자 사기.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 박사 학위를 내세운 전문 강사가 수강생들에게 투자 사기를 벌였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투자자들이 학위를 믿고 상가 투자금을 맡긴 일명 부동산 박사. 나중에 알고 보니 황당하게도 신용불량자였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주의 한 사립대 평생교육원에서 진행된 부동산 투자 강좌입니다. 저녁 시간에도 수십 명이 북적이던 인기 강좌였지만 3년 전쯤 폐강됐습니다. 이 강사가 수강생들을 부동산 투자에 끌어들인 게 문제가 됐습니다. 서약서를 써요. 부동산이나 투자 관련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길 만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안 된다. 제가 있는 동안에는 안 받으시죠. 강사는 56살 박모 씨. 부동산학으로 박사 학위까지 취득했다는 인물입니다. 4천만 원만 투자하면 상가 짓고 분양까지 해 돈을 2배 가까이 불려준다고 약속했습니다. 같은 기수 수강생 30여 명한테 1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모았습니다. 믿고 일로 그냥 6천만 원 내가 줄라니까 그렇게 해서 그가 장수조항에다 내가 써줄게. 그냥 6천만 원 준다고. 네, 그래 써주세요. 자, 이 예약서를 이미 제가 40명한테 이미 나가 있어요. 하지만 분양 수익은커녕 상가조차 제대로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전북개발공사가 전주에 법조타운을 새롭게 조성하면서 상가 부지로 내놓은 땅 4필지를 9억여 원에 낙찰받은 박 씨. 그런데 잔금 날짜를 맞추지 못해 투자금과 함께 낙찰받은 땅 대부분을 날렸습니다.
피해자들은 투자금 반환 요구도 무시한 박 씨를 보다 못해 고소했고 검찰 수사는 공전 끝에 지난 연말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은 박 씨가 자금 조달 계획도 없이 일단 투자금부터 모아 또 다른 상가 투자에 사용하려 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박 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부동산 투자 절차도 지키지 못한 부동산 박사 박 씨. 그런데 정체를 알고 보니 또 다른 반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고질적인 고액 상습 아하. 체납자였던 겁니다. 아이,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체납액은 4억여 원, 체납 기간은 17년에 이릅니다.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아하. 강제 집행의 범위 내에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투자 피해자들은 부동산 박사 박 씨를 고소하고 한참 뒤에야 실체를 알게 됐습니다. 실무에도 받고 이론에도 받고 이런 점에서 이 사람에게 정말 투자해도 문제가 없겠다, 정말 매력 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국세 체납자라는 것을 알고 어려운 싸움이 되겠구나. 부동산 박사 박 씨는 아직 분양되지 않은 상가를 대신 받아가면 되지 않겠냐는 입장. 이건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보유 자산으로 정리해주겠다 해가지고 상가로 가져가시는 거 여기 건물도 뭐 한 대여섯 명 가져갔어요. 회사에서 보유한 부동산이 약 한 300억 정도 돼요. 이제 분양이 안 돼서 그렇지. 피해자들은 황당하다고 말합니다. 아주 성행이 잘 되고 있는 상가거나 그러면 부담이 덜 될 수도 있겠죠. 투자를 해놓은 돈은 4천만 원인데 받아야 할 상가는 몇 억짜리잖아요. 박 씨는 수도권 등지에서도 상가 투자 사기를 벌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영상 잘 보셨죠? 여러분? 이거 영상을 보니까 이제 단어에 대한 팩트만 여러분 제가 정리를 좀 할게요. 일단 사건에 대해서는 날짜, 시간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늘 부동산 탐정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때 그 시간 말고 전후까지도 알아봐야 되는 게 저희가 할 역할이겠죠. 자, 그러면 시간 순서는 일단은 2021년 4월 19일 날 뉴스 보도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2021년 4월 19일 이전에 사건은 이미 발생이 됐고 쭉 조사해 오다가 뉴스 보도에서도 어느 정도 정황이 파악이 되니까 첫 번째 뉴스가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내용은 4월 전주 MBC 뉴스 우리 기자님이 조수영 기자님이시네. 자, 그리고 이제 요런 거는 일단 저 기타 배우 내용이고 이 박X라는 분께서 이제 단어의 팩트가 사립대학교 평생교육원이래요. 사립대학교 평생교육원이라고 뉴스 보도에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저희는 전주 MBC니까 전라북도 전주에 사립대학교가 어디 있는지 한번 검색을 해보면 알 것이고 그러면 사립대학교 평생교육원이래요. 사립대 평생교육원 그럼 어딘지를 알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뉴스 보도는 뉴스 보도고 저희가 직접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니까 어딘지를 알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딘지. 수강생을 두 번째가 수강생을 투자자로 땡겨버렸다네. 아니 일단은 수강생이라는 거는 평생교육원에서 수강생을 교육하기 위해서 모집을 했잖아요. 그런데 교육하는 사람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가 선생님은 굉장히 엄하고 무섭고 굉장히 높은 분이시고 한데 그 가르치는 사람이 하는 말이 결국 뭐다? 법이다. 아니 투자해라. 그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것도 부동산 투자 재테크 강의를 하는 사람인데 핵심 팩트가 딱 정해져 있네. 냄새 팍팍 나네. 수강생을 투자자로 땡겨버렸다. 여기서부터 냄새가 이제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56세 박모 씨라고 그랬어요. 56세면 65년생이네. 65년생. 그리고 그 피해자분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 뭐 4천 투자하면은 2배를 수익을 주겠대.
이런 것도 봐야지. 그 기간이 언제냐. 그리고 또 하나는 4천을 주면 2배를 주겠다. 원금 빼고 그러면 4천을 투자하면은 뭐 8천을 준다는 건가? 순수익으로? 근데 이런 것도 여러분들 좀 유념하게 봐야 돼요. 아니, 얼마를 주면 얼마를 확정 수익을 주겠다. 우리가 조사해야 될 일이지만 이거는 일단 사기성이 농후해요. 왜? 유사수신행이거든. 왜? 투자는 원금과 수익을 날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확정 수익을 주겠다? 이 차용이야? 빌려주는 거야? 얼마 빌려주면 얼마 주겠다야? 아니, 평생교육원에서 부동산 박사라고 아까 부동산 박사의 박사라고 하더니만은 이런 것도 이게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저희가 안 돼 있구만. 예? 자, 그다음에 네 번째가 10억 이상 투자금을 모았대요. 근데 이런 케이스는 이런 사람들은 10억 이상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돌려가면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또 땜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을 하나만 굴리진 않아요, 절대. 근데 냄새가 탁탁 나네. 평생교육원 냄새 여행 딱 그림이 정해져. 막 냄새가 이만저만 나는 게 아니야. 에? 에이, 다른 데도 있나? 그러고 이것도 한번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고요. 분양 뉴스 보도에 그 기자님 말씀 들으니까 분양 수익도 없었다. 우리 피해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분양 수익도 없었다. 분양도 안 했다. 건물도 안 졌다. 그때 당시에 뭐 뇌필진가를 받았는데 뭐 건물 뭐 땅을 다 날려먹고 뭐 하나는 잡았네 어쩌네 뭐 이러면서 아무튼 잔금 날짜 뭐 땅을 계약을 해놓고 돈은 걷었는데 잔금을 안 주고 중도금도 안 주고 뭐 그래서 사람들이 뭐 땅이 날라가 버렸다. 계약금을 날려버렸다. 약 9억 정도 되는 땅을 계약을 해놓고 90억, 아까 90 몇 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계약금만 한 9억 정도 되겠네. 그리고 날렸다. 그다음에 자금 조달이 없었다. 그거는 우리 그 기자님이 뉴스 보도에 나온 내용. 잔금에 대한 조달의 계획이 없었다. 이건 법원의 판단이고 수도권 상가 투자자도 했다. 수도권 상가에도 투자를 모집했다. 요것도 한번 저희가 한번 알아볼 일이고요. 근데 이게 문제구나. 어허이, 8번째 신용 불량자였다. 이 뭔 개소리야! 신용 불량자였다. 말 다 했네. 신용 불량자라는 거는 자기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평생교육원 대학교 아니 그것도 재테크 돈을 다루는 재테크를 강의하는데 신용 불량자가 그것도 박사 하나가 사립대학교 어느 사립대학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거 검토도 안 하고 강사로 쓰나 이거 학교 평생교육원과 학교의 어떤 그런 것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네요. 이것도 문제가 좀 크겠는데. 어쨌든 어느 대학인지도 알아보고 한번 알아보게요. 우리가 통화도 해보고. 놀랄 노자. 그다음에 신용 불량자였다는 거. 자기는 알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돈을 투자 자금을 땡겼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좀 추측이 될 만한 게 그러면 신용 불량자였다는데 그럼 딱 나오네. 이거 자기 이름으로 하나 걸고 한 적이 없겠네요. 에? 자기 이름 하나 안 걸고 움직였겠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안 봐도 DVD다. 그리고 뉴스 보도에 나온 게 국세청에서 한 4억 정도다. 4억. 그러면 이거는 어차피 인터넷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어저께 제보해 주신 분 그분 통해서 이 X라는 분의 박X의 그 이름은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해서 제가 국세청 여러분들도
한번 그 우리가 검색하는 것도 한번 해보시게요. 세금이 국세청에 국세 체납자인지 아닌지도 알아볼 수 있는 거니까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게요. 어쨌든 국세청의 사업 입찰처작이라고 하는데 들어가 봐서 우리가 확인해보는 절차도 제가 강의해드리겠습니다. 뭐 강의가 아니지 방송이지. 나중에 나중에 이제 이거는 필요 없고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신용불량자인지를 몰랐대요. 투자자분들이. 당연히 몰랐으니까 돈을 쐈지. 신용불량자인데 누가 돈을 쏴? 미치겠네. 어쨌든 근데 또 그 박엑스라는 분이 뭐라고 그러냐 뉴스불에 나오듯이 뭐 보유 자산이 한 300억 된대요. 보유 자산이 300억이 된대. 미치겠다. 내가. 어쨌든 뭐 또 여기 피해자분 중에 한 분 나오는데 뭐 4천만 원 투자했는데 상가로 가져가라 그랬대. 상가로. 현금 투자해서 현금 준다고 얘기를 해놓고 상가로 가져가래요. 그럼 4억짜리 4천만 원 투자했는데 몇 억짜리 상가를 가져가래. 이거 봤더니 그 몇 억짜리 상가에 대출이 몇 억이 돼 있어 또. 비어있는 상가가. 어쨌든 그렇게 하고 이걸 뭐 강제 분양시켰네. 배째라는 식이네 이 말이. 내가 딱 들어보니까 배째라는 거구만. 응? 배째라는 거. 그 다음에 뭐 수도권에다가도 뭐 여러 가지 일을 저질렀는데 정말 짜증난다 짜증나. 이런 얘기 들으면 정말 짜증난다. 미치겠다. 그냥 돌아버려. 야 저리 가라. 아유 정말 짜증나 미치겠네. 어쨌든 여러분들 그 오늘 첫 번째 부탐 외전 일부 부탐 외전 일부에서 다룬 사건에 대한 과정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이제 사건에 대해서는 2020년도 8월 5일 이후로 우리가 탐정에 대한 직업화가 됐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는 사건에 대해서 경찰서 조사 뭐 웬만한 수사기관이나 이무대리인 변호사님들 그다음에 수사기관 뭐 검찰청 그다음에 뭐 재판부 이렇게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증거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분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대행해주는 직업이 그렇게 좀 강화되지를 못했어요. 음지에 있었어요. 그래서 탐정에 대한 그 부분이 활성화가 되었고 우리 부동산 탐정에서 이 부분을 한번 의뢰인의 어떤 가슴앓이 부분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됐는가 그 다음에 이 박모 씨에 대한 행위가 어떠한 절차였을까라는 피해자들이 아직도 궁금해해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피해를 당했고 어떻게 해서 이런 재판의 사건 진행 결과와 아직도 뭐 의심과 개운하지 못한 부분이 많아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제가 딱 들어보니까 냄새는 나요. 너무 콸콸 나. 딱 그림이 그렇잖아. 오늘은 이 뉴스 보도의 내용 있는 것만 그리고 의뢰인의 얘기만 제가 이제 의뢰인이 얘기한 것도 이제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께 이렇게 우리가 방송하면서 있던 부분을 팩트를 딱 매치를 시켜가면서 할 거예요. 또 하나는 이러한 과정을 알아가는 조사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은근슬쩍 부동산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데는 늪이니까 가지 말아야 되겠다. 개미지옥이겠다. 아니 너무 딱 나잖아요. 이거 개미지옥이에요. 실전에서 말하는 개미지옥이야. 이게 개미지옥도 이렇게 한 마리 한 마리 걷어들이는데 이거는 그냥 구덩이를 파놓고 개미 수백 마리를 한꺼번에 땡겨버린 거야. 이 평생교육원에서 거기서 원인 제공을 한 거예요. 평생교육원 뭐 사립대학교라고 그러는데 사립대학교라는데 제가 이제 저도 장소가 어딘지부터 이제 좀 알아봐야 되겠죠. 이게 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알아내는 것도 우리가 할 역할이니까 하나에서 열까지 속속들이 의문점이 생기면 끝까지 파고드는 부탐외전이었습니다. 아셨죠? 재밌겠죠?
이게 탐정이에요. 어쨌든 정리를 쭉 해보니까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는 2부에서 또 여러분께 제가 조사를 한 거를 하나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어쨌든 자료가 많아요. 보니까 딱 나네. 부탐회전 2부 기대하세요. 구독, 좋아요. 안녕.